아닙니까? 빨간 색깔. 어? 빨간 색깔 아닙니까? 어깨 손을 좀 대지 마시고, 예. 이거 한번 더 내한테 얘기 합니다. 네, 지난 8일에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던 20대 남성이 40대 택시기사를 무참히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또래 동급생들에게 무려 4년 동안이나 집단 폭행을 당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택시기사 폭행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이 어처구니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새벽 5시 40분경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만취했던 그 택시에 탄 20대 남성이 다짜고짜 이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선 때 누구를 찍었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다가 끝내 폭행으로까지 나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택시기사한테 다짜고짜 시비를 걸던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빨간 색깔. 어? 빨간 색깔 아닙니까? 어깨 손을 좀 대지 마시고, 예. 이거 한번 더 내한테 얘기 합니다. 갑자기 뭐 빨간 겁니까 파란 겁니까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근데 그렇게 이제 단정하게 얘기를 잘라줘 자르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뒤에서 죽는다. 네, 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했다고 저렇게 협박하고 때렸다는 거는 좀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 폭행이 얼마나 지속된 건가요? 네, 폭행한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택시 기사가 폭행이 발생을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이 내린 택시 기사를 또 따라가서 폭행을 이어서 했다라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또 이 택시 기사를 밀치는가 하면 또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면서 운전석에 앉아 택시 기사가 이를 저지를 하니 자기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또 택시 기사를 폭행을 한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분 넘게 폭행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택시기사님은 얼마나 다치셨대요? 네,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머리에 뭐 4바늘 정도 일단 꿰매는 그런 상해를 입으신 걸로 보이고 사실 앞으로의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그런 진단서 등이 더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신체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가장 큰 피해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피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도 사건들을 해보면 이런 사건들에서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이런 불특정한 승객으로부터 마찬가지 피해를 입을까 봐 이 걱정을 하고 또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피해자분 역시도 사실은 그런 신체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찰이 당연히 이 사람 조사하고 있겠죠, 가해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조사를 진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뭐 과거에 이제 동종은 아니지만 이종 전과가 있다라는 점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폭행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긴 할 텐데 사실 상당히 취해 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뭐 술 취했다고 감형해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이른바 주치감경 문제긴 한데 사실 꽤 예전부터 이제 주치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긴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사람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주장은 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는 그래서 영향을 더 안 좋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이고 지금 운전자에 대해서 운행 중인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폭행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은 사건 자체가 이제 불기소가 되지만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라든가 처벌까지도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도 없는 거죠.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차가 망가졌으니까 택시 운행도 못할 텐데 이 부분도 보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수리비 같은 것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한편으로는 치료비나 또 네.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도 이 배상을 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기사님이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렇다면 그 합의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뭐 수리비라든가 혹은 치료비라든가 또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 5, 60대 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택시기사가 굉장히 인기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뭐 이래서 택시기사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면 택시기사들 안전을 좀 보장할 만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일단 뭐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처벌을 또 엄격하게 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이제 운전자 폭행이 938건 접수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것은 164건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엄중함, 특히 이제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운행 중인 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신체적인 피해도 물론이지만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런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전적인 그런 예방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물리적으로 아예 그 승객과 기사의 그런 거리를 제한하는 네. 방벽을 세우는 것도 투명한 벽을 세우는 것도 뭐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 뭐 설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설치율이 무척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기에는 비용 문제 등도 있을 건데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